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차 공천에서는요, 대구 달서갑에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추천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돼서 여기서 홍석준 의원이 일단 이번에 공천을 못 받게 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최측근이었죠. 유일한 측근이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하남시 갑에는요, 김기윤 경기도 교육감 고문 변호사, 그리고 윤완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 그다음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이 세 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 강남구 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우선 추천이 됐습니다. 여기는 유성걸 의원의 지역구였죠. 유성걸이 유경준 의원 지역구죠. 네, 통계청장 지냈고요. KDI 박사 출신이죠. 네, 통계청장 지내고 저기 그 유경준 의원이 또 그 형도 국회의원 했었죠. 아, 그래요? 네, 해수부 장관도 했고. 네. 유경준 의원의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고동진 전 영입한 삼성전자 사장을 여기다가 우선 추천을 했습니다. 우선 추천을 했고, 자, 부천시 의뢰는 서초 의뢰에서 거기가 이제 누구입니까? 신동욱 전 TV존 앵커가 이제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박성중 의원이 부천시 을로 지역구를 옮겨서 여기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서초 의뢰에서 부천시 을로 일단 지역구를 옮기게 됐고요. 평택 의뢰는 정우성 전 포항공대 교수, 그다음에 시흥시 의뢰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분은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 있다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서 온 분이시죠. 지난번에 이제 여기 누굽니까 저 사무총장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맞습니다. 사실상 컷오프 시켰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화성시 을, 여기가 이제 정말 핫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이준석이 여기에 출마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그 현대자동차 공영훈 사장, 네, 공영훈 사장 출마했는데 이게 한정민,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저희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한정민 전 현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연구원입니다. 한정민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려대 여기서 석사 이 학사 석사를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현직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이곳이 화성시 을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직접 다니고 있는 한정민 후보, 여기를 이제 지금 공천을 했습니다. 제주시 갑에는 고강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나온 건데 일단 현역들이 몇 명이 일단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강남병에 그 유경준 의원 통계청장까지 했고요. KDI 박사 경제 전문가인데 아마도 그 지난 21대 국회에서 좀 뭔가 좀 경제학자로서 또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그게 있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형이 유기준 의원이 있잖아요. 유기준 의원. 형제예요, 형제. 그 박근혜 정부 때 해수부 장관하고 유기준 의원은 고향 그 부산 쪽에서 삼선 의원인가 했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달서에서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이 초선이죠. 초선인데 저는 뭐 유영하 그 변호사가 이번에는 좀 공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에 여러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뭐 유영하 변호사 공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두 분이 뭐 좀 협력하는구나.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단호히 반대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또 냈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보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큰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위기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 공천됐습니다. 지금 뭐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유영하 변호사 이제 공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홍석준 의원이 일단 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아마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랬죠. 의외로 이제 지금 강남구 병에 일단 됐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 추천 지역으로 됐습니다. 지금 국민 추천 지역이 이쪽이 네 곳인가요? 국민 추천 지역이 어디에 서울 강남구 갑을 강남을 그다음에 대구 동구 군위갑 제 고향이네요. 대구 동구 군위갑 그다음에 북구 갑 그다음에 울산 남구 갑 이 다섯 군데를 국민 추천 즉 현재 있는 후보들 말고 지금 국민들의 추천하는 거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공천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국민 공천 방침이죠.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 갑을 그다음에 대구 동구 군위갑 그다음에 북구 갑 울산 남구 갑 이 다섯 개 지역은 이제 국민 공천 지역으로 그 여기만 끝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공천이 이제 이번에 마무리를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공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 주제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명에서 또 국민 토론을 가졌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출산 장려금 주는 거 지금 부영이 아기를 낳으면 1억씩 준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네, 출산 장려금 주는 데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액 비과세하겠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정말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 근데 기업들이 그동안 이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이게 세금으로 전부 다 떼가서 한 40%를 떼가는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제 새로운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받는 소득에게 그게 그 같이 합쳐지게 되면요. 그게 이제 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말이죠. 네. 고율의 그 세율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0% 떼간다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진즉했어야 될 그런 정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왜 민주당의 지금 저 순천, 구례, 곡성 거기 이제 권향엽 네. 지금 뭐 자기들은 비서라 그러면 난리치는데 네. 김행혁이 사실상 비서죠. 그렇죠. 뭐 이 수행 부실장을 했었는데 거기를 공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천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취재를. 네. 누가 반대를 했는가. 자, 그랬더니 그날 3월 1일 날 저녁에 열렸던 이 심야 열렸던 최고위원회에서 이 권향엽을 이제 공천 줘야 된다는 이제 이 전략적으로 네. 여성 전략을 해야 된다는 날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장경태하고요, 홍익표하고 정청래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대요. 아, 정청래도 정청래도. 거기를 반대했다. 권향엽을. 그리고 장경태가 원래 고향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정을 잘 안대요. 그러면서 장경태가 원래 여기가 순천 가불로 해주기로 지났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전 게리맨더링이 돼갖고 그렇죠. 순천을 이상하게 잘라갖고 지금 딴 데하고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천 주민들의 시민들의 그 바람이 뭐냐면 순천 지역구만 이 두 개로 나누는 이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그 약속을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을 내오니까 이 여론조사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저 현역 의원하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하느냐 갑자기. 그래서 경론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장경태, 홍익표, 정청래가 반대를 하고 반면에 서영교, 서은숙 여기는 또 찬성을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지명직된 최고위원도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3대 3이 아주 치열하게 이 맞붙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손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박찬대입니다. 박찬대가 그냥 갑시다라고 했고 이재명은 눈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자기가 하려고 박찬대라는 거는 콧구멍 봐주는 박찬대니까 뭐 이재명의 뭐 뜻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찬대가 옆에서 그냥 갑시다라고 하면서 결국 권향엽으로 공천이 됐는데 여기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역이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요. 이렇게 선거 캠페인 전략에 나왔네요. 정청래도 반대한 공천.
거기 딱 되잖아요. 네. 정청래조차도 반대한 공천을 이 코파준 코판대. 코판대가 이재명을 대리해서 이게 결정한 그런 공천이다. 정청래조차 반대한 공천. 이게 순천 시민을 뭘로 보고 이런 무지막지한 공천을 했는가? 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가가면요. 이정현 후보의 전투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영교가 저희 신문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혜경의 비서다 했더니 무슨 비서냐 부실장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서 뭐 난리를 칩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김혜경의 몫으로 공천을 준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만큼 이게 아마 이재명한테도 지금 사천의 논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팩트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눈을 감고 있었고 박찬대가 나서서 그냥 갑시다라고 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경원 의원의 카운터 파트너로 유삼영 전 총경이 지금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작을 해. 근데 이 작자가요 얼마나 무식한지 아니면 진짜 아무 개념이 없는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동작동 옆 묘지에 가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동작동에 국립묘지가 있다는 거는 어린아이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근데 동작동 옆 묘지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국립현충원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묻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뭔 햇소리예요? 아니 그랬더니 김어준이마저도 아니 뼈는 몇십 년 후에 묻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작동 옆 묘지? 그러니까 이게 국립현충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걸 묘지로 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김어준도 당황해서 아니 그럼 뼈는 몇십 년에 묻으시고 아니 그래도 제가 봐서는요 저렇게 표현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국립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충원으로의 뭐 묘를 쓸 수는 없지만 그 옆에 보면 야산이 많거든요. 네. 거기 어디다가 거기 묘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거기는 묘지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불법 묘지가 돼요 잘못하면. 아니 세상에 총경까지 한 사람이 국립현충원을 모르고 거기를 그냥 묘지로 표현한다? 이런 사람이 동작을 주민들의 이걸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진짜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촉세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요. 2018년부터 이 EBS 이사장을 3년을 했는데 연임을 했습니다. 6년을 이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요. 200차례에 걸쳐서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200차례에 걸쳐서 1,700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방에서. 네, 지방에서.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직원 의견 청취. 그러면서 정육점에서 하고요. 반찬가게에서 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황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 정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오니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법인카드를 하나도 쓰지 않았대요. 그 전까지는 신나게 맞아요. 쓰다가 그 전에는 신나게 그냥 본인 정육점 가서 옷 사고 뭐 하고 뭐 쓰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쫄았나 보죠. 기가 막힙니다. 참 그 누나의 그 동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할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EBS 이사직을 내려놓지도 않고 지금 벌써 6년째 EBS 이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인숙이요. 지금 그 특검법이 전부 다 지금 다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그럽니다. 참 정말 끈질기고 참 기가 막힙니다. 할 짓이 이렇게 없는지 이번에 공천도 떨어졌더만 컷오프 됐는데. 권인숙이 컷오프 됐어요? 네, 권인숙 컷오프 됐어요. 뭐 용인 쪽에 나간다고 그러다 컷오프 돼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